가봅시다. 사회문화 4강, 무의사결정. 사회문화 쪽은 특히나 이제 정책이나 뭐 어떤 제도, 법, 이런 거 건드려질 때도 많아요. 그러면 사회문화 쪽은 특히나 그러니까 더 사례 쪽이죠. 우리 항상. 여기다 한번 봅시다. 정책은 현실 사회 속에서 산재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이다까지 일단 됐죠? 음.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하네요. 더 나은 미래상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이다. 됐죠? 정의입니다. 정책의 정의. 이런 거 뭐 읽고만 넘어가도 되고. 자, 이 개념에 따른다면 정책 결정은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까지 끊어줄게요. 이게 목적이네요. 그렇죠? 공공 목표의 달성. 이게 정책의 목적. 정책 달성의 목적이라고. 과정에서 대한 검토를 통해 과정이죠, 이거는. 됐죠? 정책 결정의 과정. 결국 가장 좋은 뭔가 방안을 채택할 거 아니야. 그죠? 자, 미래지향적 행동, 대안 또는 지침인 거다. 됐죠? 음. 정책은 이렇게 결정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시민, 시민단체, 국회 등 다양한 참여자나 집단에 의해 다원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다원주의의 입장과, 맞죠? 소수 엘리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있다. 됐죠?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누구에 의해인 거라고. 됐습니까? 정책 결정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한 거야. 됐죠? 다양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내려가도 되겠죠? 다음 문단. 자,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증 연구를 통해 등장한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요거 그대로 따라갈게요. 어쨌든 엘리트론 중에서인 거니까. 자,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눴네요, 일단. 둘로 계층을 나눠놨네요. 소수의 지배 엘리트,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 되죠. 자, 지배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등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 엘리트 집단은 폐쇄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 본인들끼리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며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됐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소수 엘리트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런 건. 그렇죠.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됐죠? 다를 수 있습니다. 됐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합의를 이룬다. 따라서 보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넘어가도 되겠죠? 치킨만 할게요. 아직까지 특별히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자, 이들은 자원을 분배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자기네들끼리, 맞죠? 또한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한다.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한다. 따라서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뭐 다 뻔한 얘기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까? 독점적이다. 은밀하게 결정한다. 따라서 다른 집단은 배제된다. 괜찮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배척된다 라는 말 될 수도 있고요. 버려지는 거잖아.
자, 대중의 여론은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되며, 자, 여론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금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 여론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 아니래요, 얘네는. 괜찮습니까? 자, 대중의 여론은 이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거래. 됐죠? 대중의 영향 없대요, 거의. 괜찮습니까? 아, 이것도 소수 엘리트가 심어준다는 거지. 여론이라는 거 역시. 괜찮습니까? 자,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됐죠? 이거 아니랍니다.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 세모. 괜찮죠? 따라서 정책 변화는 점진적이다, 안정지향적이다, 보수적 성격을 지닌 애들이었으니까.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은 전부 다 지금 세모에 대한 이야기야. 크게 묶었을 때 그냥 다 세모 얘기인 거야, 지금. 문단별로. 됐죠?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흔히 주지 않는 문단 구조입니다. 이제. 괜찮죠? 한 문단을 통째로 한 얘기만 했잖아. 깔끔하게, 예쁘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종합형은 뭐겠어?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다. 맞죠? 그리고 그 자기네들끼리 헤쳐먹는 걸 유지하기 위하여 폐쇄적으로,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괜찮죠?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요 얘기하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신엘리트론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 결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어쨌든 얘도 그럼 관련성 있는 거네요, 지금. 괜찮죠? 세모와 관련 있는 거네. 계속 가볼게. 무의사 결정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 통과시키고, 됐죠? 아, 이해관계 일치만, 오케이. 됐죠? 자,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막는데요. 됐습니까? 뭐, 요 정도 체킹해 두면 나중에 구분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됐죠? 자, 무의사 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환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책 과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체크해 둡시다. 됐죠? 그러면 이거 왜 그러겠어? 너네한테 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례. 어떤 사례가 주어졌어. 그쵸? 그러면 그 보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지금 이걸 수 있어요. 무의사 결정의 사례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 집단이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걸 지키고 자기네들의 이익에 위협이 될 만한 걸 쳐내는. 그치? 근데 그게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컷한 건지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컷한 건지 됐죠? 평가하는 과정에서 컷한 건지 요거를 세부적으로 조금 따져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볼게요. 이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수시키는 이거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해요. 자, 첫 번째 의제 설정 과정에서 막는 거 가능하다고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 발전하세요. 그거고 나면 이게 지금 힘들어지는 거야. 문제 설정 과정에서 진입되는 걸 막는 거. 그게 안 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가 두 번째 단계란 말이야. 힘들습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뭐 한다고? 정책 제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 이게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라고? 세적인 거고. 힘들습니까? 적용 범위 됐죠? 이 정책을 적용하는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자 아니면 좀 좁히자 줄이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무의사결정 들어간 거지.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단계에서도 안 됐어. 맞지? 이 단계에서도 컷이 안 됐어. 그러면 세 번째 단계 가는 거잖아. 세 단계에서 들어가는 무이성 운동이래. 괜찮죠? 예산을 축소했다. 됐죠? 아니면 그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을 뭐 회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만약에 여기서도 안 됐어. 그렇지? 그러면은 정책 평가와 환류 단계. 4단계, 5단계를 한꺼번에 묶었네요. 4, 5. 괜찮죠? 이때는 편견 등을 동원하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한다.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이거죠. 미디어를 사용한다거나 언론 보도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거 별로다. 그치? 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노출시키는 거. 사람들이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됐죠? 이런 거. 자,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얘기했네. 다음 문단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이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야. 이제 수단입니다. 수단. 넘어갈게요. 수단. 됐죠? 첫 번째, 폭력. 폭력의 사용. 됐죠? 이 수단은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제나 기존 질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강제로 저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학교에서도 왜 주목하겠냐. 이거 사회적 이슈 무시 못해요. 수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것까지 흘러가진 않아. 어쨌든 근데 이미 벌어진 사건이 있잖아, 우리. 지난 연말. 그쵸? 그리고 지금도 뭐 계속 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거, 맞아,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 됐죠? 음. 경찰력과 같은 거니까 뭐, 됐죠? 뭐, 뭐 본격적으로 뭐 최근 사례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사례로 들 만한 거 있잖아. 군사 독재. 맞죠? 이때 60년대, 50년대 이때 있죠. 그때 사례 들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괜찮죠? 자, 좀만 내려갈게요. 군부 독재 시절 그때를 이 사례로 들기가 딱 좋네요. 딱 좋네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 수단이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죠. 됐죠? 뒤에 둘째는 권력의 행사. 직접적이면서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힘 아니고요. 물리적인 힘 아니고요. 하지만 합법적 제재를 통해 됐죠? 도전하는 자들의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 됐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를 막겠다. 이런 거 있죠? 제도적으로 뭔가를 막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요거 계속 우리 사례를 조금씩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사례. 괜찮죠? 분명히 못된 짓 하는 보기 박스 사례가 있을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기네 권력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나올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액션이 어느 단계에서 일어난 것인지. 맞지?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지. 두 번째. 매칭해야지. 괜찮죠? 지금 딱 봐도 지금 그려지잖아. 괜찮습니까? 자,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 수단. 그 다음에 외부에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 방법. 됐죠? 상대를 위협하는 건 소극적인 거고요. 됐죠? 유력 인사를 영입하는 건 적극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네요. 됐죠? 셋째,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것. 세 번째네요. 괜찮습니까?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 세뇌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가볼게요. 이는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됐죠?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한다. 따라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라고 치부하거나, 됐죠? 아니면
확립된 절차나 규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억압해버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럼 되냐? 뭐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괜찮죠? 내려갈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본 거야.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 또는 강화하여 변화 요구를 막는 것. 괜찮습니까? 괜찮죠? 음. 뭐 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자꾸 기존의 규범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자꾸 나와. 그러면 얘네 말을 들어준다가 아니야.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죠? 또는 얘를 더 세게.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규범적으로 고정돼 버린 말 그대로입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거, 그죠?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행동을 안 하면 잘못된 사람, 약간 이런 거 심어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함부로 도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괜찮죠? 내려갈게요. 자, 이러한 무의사 결정의 수단은 됐죠?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무력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50년대, 60년대 사례일 거야. 군사 독재, 군부 독재 시절, 괜찮습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도 많이 나오니까. 괜찮죠? 유력 인사를 영입해가지고, 우리 말이 맞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은 규범적인 측면을 건드려가지고. 괜찮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나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쉽게 흔히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 MG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이거 없지 않아? 있다니까? 프레임이라니까? MZ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잘못된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자기 개성이, 자기 주장이 뚜렷한 거는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개념 없는 것처럼 그려지잖아.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들이받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지.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자, 문제는 이 수단들의 사용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맞지? 암암리에 퍼져 있는 거지. 은연중에 퍼져 있는 거지, 이게. 괜찮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무력의 사용은 대놓고 해요. 직접적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건 티가 나. 그래서 요즘엔 못 한다니까? 맞죠? 바로 컷당하잖아. 괜찮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괜찮죠? 계속 가볼게요. 이에 대하여 프레이는, 사람 이름 나왔다. 프레이. 프레이. 프레이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핵심 쟁점의 선정,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을 제시했다. 세 가지래요. 각각 얘기할 겁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맞지? 자, 첫 번째, 핵심 쟁점은 됐죠? 1. 됐죠? 이렇게 그냥 표시하면서 갈게요. 1번. 핵심 쟁점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의미한다. 괜찮습니까? 음, 오케이? 그렇대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정의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선정한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거, 이렇게 갑시다, 그냥. 됐죠? 음. 도전하는 쟁점이니까 권위와 권력에 도전하는 쟁점. 괜찮죠? 요거를 선정하는 거. 자,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배분되는지 그리고 현존하는 자원의 배분이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건 뭐 단순 내용 일치 정도겠네요. 그냥 체킹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파악해서 선정한다. 괜찮죠? 등등등을 파악해서 선정. 됐죠? 자, 선정했으면 다음 단계네요. 두 번째.
2번이죠.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내려가서 볼게요.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가 있어야 한다. 자,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려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책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래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려는 집단 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됐죠. 행사할 건지 하지 않을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제시. 됐습니까?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뭐 쓸데없이 주절주절 말이 길어졌는데, 됐죠?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란, 됐죠? 도전 집단 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건지, 행사하지 않을 건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없지. 맞죠? 음.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 3번이네요. 증명은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하, 괜찮죠? 정말 간단히 얘기할게요. 쟤네가 방해해요. 증명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아, 얘네가 지금 현 지배 계층이 됐죠. 소수 엘리트 집단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주장을 막고 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많대요. 괜찮습니까? 또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뭐 이런 건 뭐 흔하겠죠. 자,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거, 앞에 미뤄지는 거, 지연되는 것 중에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됐죠? 적정한 절차 때문에 자, 정체관이 제시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 세 가지 나왔네요, 지금. 존재하지만, 이런 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은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많다. 괜찮죠? 무의사결정론은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마찬가지죠. 지연이 일어나는 이유. 방금 전에 세 가지 말고 엘리트 집단이 맡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의사결정론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죠. 됐죠? 충분히 얼마든지. 그러니까 꼭 실현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건 역시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뭐,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지금 딱 봤을 때 글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특정 사건이나 어떤 사례랑 접목해서 이해하는 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사회문화 지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